자, 직각 삼각형 속에 다시 수선에 발을 내려서 다시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또 만드는 거지, 그지? 그렇게 했을 때 닮음을 찾고 어떤 공식을 유도해 보자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직각 속에 직각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름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지. 기본적으로는 저기 동그라미 x가 원래라면 여기가 표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문제가 먼저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막 증명하시오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직각삼각형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수선을 그었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원래 있던 직각이 쪼개지면서 각이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분되는 각을 동그라미 x라고 하였더니 나머지 녀석들도 각이 정리가 되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또 전체 삼각형이 AA 닮음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각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있었겠지, 그지? 이 직각을 다시 쪼개는 여기서 수선을 내려 보았더니 원래 있던 직각이 갈라지면서 여기 있는 각이 동그라미 x 각으로 구분되겠지 라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동그라미 x 각이 되었어.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아,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이 돼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직각을 잘랐으니까 그때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가 될 텐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합치면 90도가 될 거야. 그걸 이용하여서 이 녀석도 여전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렇게 더하면 9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각이 되겠지. 또 이 직각삼각형도 여기를 x각이라고 하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결국은 나머지 삼각형 180에서 9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동그라미 각이 될 수밖에 없겠지 하고 각을 설정하고 나니까 이 작은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작은 삼각형 그 다음에 전체 큰 삼각형 모두 다 동그라미 x 또 직각 이렇게 각을 가지면서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닮음을 이용해서 첫 번째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을 가지고 얘들도 닮음이다, 그지? 닮음인 거는 내가 이미 각으로 알았어. AA야. 그러면 그 AA 닮음인 줄 아는 거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겠지. 그러면 어디가 대응변이냐? 지금 그림은 이미 예쁘게 각의 순서대로 대응 각의 순서대로 그래서 대응점의 순서대로 적어둔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려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변은 얘랑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지. 여기도 되죠. 되지만 우리는 공식을 유도해 보기 위해서 적정한 두 변의 B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써보면 AB라는 변이랑 HB라는 변의 길이의 B와 BC라는 변과 AB의 BA나 AB랑 똑같겠죠. AB의 길이의 B는 같아.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아. 확대 또는 축소했는 버전이 같기 때문에 길이의 B가 같겠지. 저렇게 해서 비례식을 쓰고 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AB라는 변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AB의 제곱은 HB, BH 곱하기 BC입니다 라는 공식이 유도되고 이거를 그냥 AB의 제곱은 HB 곱하기 BC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ABC는 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림으로 어떻게 이해됩니까? 너의 제곱은.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큰 삼각형과 내한테 있는 공통변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한 거 아닙니까? 너한테도 AB 있고 나한테도 AB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두 번 곱한 값은 한 번 끊어지는데 여기 곱하기 전체. 그지? 그래서 큰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닮음인 걸 이용해서 AB의 제곱은 너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이거. 그래서 다시 손으로 가는 겁니다. 너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죠. 큰 삼각형과 이번에는 이쪽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고 A의 닮음인 것은 이미 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대응점, 대응각의 크기가 맞도록 삼각형을 예쁘게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직각 있어. 그럼 너도 직각 있으니까 H점이 일로 와야 되는 거고 X점이 오도록 나는 여기 X점이 있으니까 A가 일로 와야 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하고 나면 여전히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은 거니까 한번 표시해보면 이번에는 어디가 같겠노? AC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변과 요 변.
또 대응하는 변, 요 변과 요 변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되지만 굳이 하지 않는 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인 거지. 따라서 AC라는 변이랑 HC의 변의 길이의 비와 BC와 AC의 길이의 비는 같을 수밖에 없어. 닮음이니까 확대 또는 축소한 버전이 같아. 그렇게 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라고 정리하고 나면 AC의 제곱은 HC 곱하기 BC입니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저것을 말로 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너의 제곱은 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서 AC라는 변이 겹치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공식을 만들었는 거겠지. 그래서 AC의 제곱은 한번 끊어지는 데서 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은 이제 쪼꼬미 두 개가 닮음이었죠. 그죠? 직각 속에 직각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작은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었고, 그러면 그것을 각의 크기가 맞도록 대응점의 순서에 맞게 예쁘게 다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럼 너네 둘이가 닮음이라는 것은 나는 이미 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이때 대응변은 누굽니까? BH와 AH가 대응변이고, 또 하나는 AH와 CH가 대응변이 되겠네. 그게 대응에 맞게 비례식을 적어보면 AH와 CH가 대응하는 길이의 B와 BH와 AH의 B가 같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비례식을 정리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지. 그래서 쌤이 지금 얘를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AH의 제곱은 CH 곱하기 BH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지. 어떻게? 가운데 거, 그죠? 내가 내린 수선이지.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내가 수선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인마의 제곱은 양쪽으로 곱한 거.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거 두 개가 닮음이니까 너와 나한테 공통으로 있는 변이 AH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공식을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AH의 제곱은 양쪽으로 곱한 거와 같다. 하면 쌤 똥친 공식 이렇게 만들었지, 그치? 그래서 가장 외우기 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직각 속에 직각삼각형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닮음을 이용한 공식이 세 종류가 나왔고 반드시 손으로 그림 그리가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1차 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도 직각 속에 직각 문제가 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너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공식을 이용한 건 닮음은 끝났고요. 닮음은 요 세 가지 공식인 거고요.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별도로 나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그지?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누굽니까? 이것은 넓이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라 그랬지. 직각이 두 군데 있으니까 밑변 높이가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직각이 있으니까 여기도 밑변 높이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삼각형 넓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니까 네가 곱한 밑변 높이나 네가 곱한 밑변 높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넓이가 일정하니까 그렇겠지? 나누기 2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굳이 안 적었단 얘기지. 그래서 네가 곱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나 내가 곱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같을 거니까 결국 나누기 2는 집어치우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값이 일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쌤이 요 공식을 그림 따라서 소공식이다 라고 외웠지, 그치?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각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밑변 높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닮음도 못도 아니고 그냥 넓이를 이용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아직 증명은 배우지 않았지만 내용은 먼저 정리를 같이 해놓자는 얘기지. 직각을 끼고 있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은 여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얘는 수선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거는 필요 없이 그냥 큰 직각삼각형에서 얘기입니다. 항상 피타고라스는, 그지? 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있겠지. A, B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이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을 C, 저기가 B변입니다. 항상 비스듬하게 있다고 B변이 아니라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게 B변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공식이 만들어집니까?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은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공식. 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저 식을 만족하는 세수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수가 누구냐면 3, 4, 5였지, 그지? 그래서 3을 제곱하고 9, 4를 제곱하면 16, 다음에 25니까 5의 제곱이 되더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A, B,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의 3개의 세트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면서 조금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 5도 있고 5, 12, 13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피타고라스 하면서 조금 더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들의 닮은 버전, 즉 2배, 3배, 4배 확대 버전인 6, 8, 10도 피타고라스 수가 되고 3배 확대 버전인 9, 12, 15 이런 것도 모두 피타고라스 수가 되더라.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를 쓰는 게 정말 편리하더라 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겠습니다.